판 자체가 최악이냐 차악이냐 그런 거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께 제가 감히 조언드리자면 이 당은 깨져야 됩니다. 찬탄파와 반탄파가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고요. 그중에서 최악을 선택할 것이냐 차악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공고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게 제대로 맞는 상황입니까? 차라리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만 예. 장동혁 후보가 당선돼서 당이 깨지는 게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제가 한동훈 대표께 드리고 싶네요. 예, 당을 깨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김기흥 의원님, 뭐 장동혁 후보는 아까 뭐 결단, 내부 총질 이런 단어까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실제로 뭐 당 결별 수순까지 갈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선거라는 거를 보면 선거용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후보의 이제까지의 어떤 워딩을 보면 굉장히 일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선이 있고 본선, 결선이 있을 때 그때마다 좀 입장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좋게 보면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나쁘게 본다면 말이 바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더 유연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하고자 하고 또 안철수 후보와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원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찬탄파에 열린 태도를 보였을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뭐지? 본인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랑 손을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장동혁 후보로 가면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플러스 2의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쪽에서 한 표가 오고 내가 한 표가 늘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선거에 임해달라, 투표해달라, 투표를 해달라는 그런 말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말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투표율이 오른 게 그야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냐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번 판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누군가를 지지해야겠다. 그런 쪽의 이유 때문에 늘어난 투표율인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동연 위원은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해석을 하셨고 결과도 그렇게 예측하셨는데 김기흥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한 3, 4주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어떤 낙승을 예상을 했는데요. 바람과 조직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의 바람이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짧으면 비상하지 못하는데 지금의 3주와 4주간의 그 기간 동안이 일종의 충분히 장동혁 후보가 비상할 수 있는 기간이었나. 특히나 이번에 결선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바람이 일으킬 만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었나. 아니면 이른바 김문수 후보의 대세론이 계속 먹힐 수 있는 시간이었나.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투표율의 싸움 그런 것들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유보적인 태도, 신중한 태도. 지금 새로 유입된 표를 제가 아까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요. 이 결선 투표 자체가 지난 전당대회 때 이 개표를 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초박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우열의 이것은 지금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된 표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승부는 내일 10시 반에 뚜껑을 까봐야 아는 그런 아주 촉박빙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 분 다 입장이 그러면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를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또 그럼 그렇게서 그래 물어보면 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여기 좀 옆에서 관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다수는 김문수 후보의 뭐 신성을 예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선 후보였고요. 흐름 자체도 그래도 안정감을 주는 김문수 후보지 않을까. 그다음에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후보를 만나면서 친한계의 표를 끄집어 오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것 같다. 근데 저는 장동혁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지금 있지 않냐라고 봅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왜 친한계를 안 왔을까요? 원래 전환기를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를 안 하면 이게 이상한 동거입니다. 예를 들어
알탕에다가 그냥 된장을 넣어야 되는데 예. 거기다 우유하고 환타를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한길과 한동훈은 그 같이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김문수 후보를 품겠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좀 다급해 보이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이다. 예.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최고위원회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김민수 후보의 어떤 이렇게 그 부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김민수 후보는 최고위원 당선자죠. 예. 그 김민수 당선자는 사실 장동혁 그 후보와 같은 메시지를 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근데 이 김민수 당선자가 결국에는 선거인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해서 2등을 했고요. 선거인단 일반 20%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결국에는 전한길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냈던 장동혁 후보와 똑같은 메시지를 냈던 김민수 후보의 어떤 이런 선전 자체가 결국엔 결선 투표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장동혁 후보의 어떤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심을 흔들 수 있고요. 사실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당원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나갈 때 12.3 비상기염 때 그다음에 50 그 한밤중에 그 후보 교체 쿠데타 때 수만 명의 당원들이 합리적인 당원들 빠져나갔을 때 예. 지금 현재 구성 자체는 장동혁 후보 쪽에 조금 더 쏠리는 표심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전한길, 한동훈 한 자리에 모인 게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네. 김기용 의원님.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언론과 민주당 쪽에서 바라볼 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탄핵의 찬성과 반대 이 프레임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하고 저도 뭐 투표도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입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싸울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구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우리가 간판을 누구를 내세우느냐. 이게 아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각인 효과, 잔상이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들은 미래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후보가 대선까지 만약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겠지만 대선은 나오기가 좀 희박하지 않느냐의 그런 현실론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멘트를 세게 한다. 그런 걸 떠나서 장동혁 후보는 굉장히 미래가 탄탄대로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있고요.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도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도식적으로 김문수 후보냐 장동혁 후보냐를 봤을 때 김문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장동혁 후보가 가지는 어떤 쇄신과 예.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희망과 기대가 일정 부분 작용한다면 그거는 한동훈 전 후보가 뭔가 본인의 입장을 냈을 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판세 예측 누가 맞췄는지는 내일 오전에 바로 정답이 공개가 됩니다. 내일 오후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